고위험이니까 코인이 100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10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장 최근에도 한국인이 낀 코인이 99%가 하락을 한 거죠. 사실 부동산도 우리가 네.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겠죠. 2022년 말부터 올 봄까지 경제 상황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부동산과 어느 정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커플링이 돼 있다. 다만 좀 현금성의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선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경제 상황을 세무사님이 봤을 때 좋아질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주식이 선행하신다고 말씀하신 표현은 너무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왜냐하면 경제 지표에서도 명확하게 주식 지수는 경기 선행 지수라고 말을 하고 부동산 시장은 경기 동행 또는 후행 지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이전에 이미 주식 시장을 선반영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는 좋아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이제 후반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닥을 한 1년 전에 찍고서 한 1년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네. 2200포인트에서 2600, 700, 80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20, 3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부동산도 올해부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파트 값이 몇 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네. 몇 주 연속.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주식이 좀 더 먼저 움직였다면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는 시장 상황은 부동산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뭐 대출에 대한 정책과 금리 정책이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금리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 금리는 지금 100% 올해 인하, 9월 달에는 거의 99% 인하고요. 근데 뭐 대선 변수가 있어서 트럼프가 계속 지금 대선 이후에 해야지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와 달리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고 근데 이제 미국은 더욱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뭐 트럼프의 말이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9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번도 해서 2번 정도가 지금 점도표상 나와 있는 금리 인하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왜 부동산은 금리가 주식보다 훨씬 직결되냐면 주식도 직결되지만 부동산은 확실히 직결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기 때문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사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기 때문에 대출이자와 부동산에서 얻는 수입이자가 적어도 똔똔 또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대출이 높을 때는 공실이 많죠. 사업이 안 되니까. 공실이 많은데 대출이자는 엄청 높아. 그래서 내가 상가를 사건 빌딩을 사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다 팔죠. 파는데 사는 사람은 없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내려가죠. 그런 상황이 최근 1, 2년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 조금씩 활기를 띠는 건 대출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잖아. 실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도 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이 금리랑 부동산은 상관이 없다. 금리가 높았어도 부동산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2년부터 금리가 정말 살인적으로 올랐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사람 죽이는 금리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 분위기가 좀 우세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 당시에 그 페드랑 굉장히 이렇게 연준 의장이랑 말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뭐 금리 내려야 된다. 근데 페드는 꿈쩍도 안 하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내린다는 거는 사실 뭐 트럼프 의견보다는 페드의 연준 의장이 좀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은행은 연준을 따라서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캐파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게 시장금리랑 기준금리랑 이렇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리면 한국 기준금리는 꿈쩍도 안 하는데 그래도 시장금리는 내려갈까요? 일단은 저는 한국은행의 정책 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상황에서 커플링 될 확률이 일단 높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건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환율이 1,400원 계속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금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너무 편차가 심해지면 환율이 또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준이와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초선일 때 4년은 금리를 올리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재선이 된다 치면 재선의 시기는 금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트럼프는 결국은 비즈니스맨이고 경제는 내가 제일 잘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만 공부한 사람이지만
금리가 내려야지 경제가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는 좋아집니다. 다만 물가 때문인 거죠. 결국은 경제 정책은 금리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거거든요. 물가와 경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물가가 막 안 떨어져.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고, 그건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당연히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금리를 내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는 물가가 좀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니까 트럼프랑의 충돌은 있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재임 기간에 내리면 좋으니까 그렇죠. 대선 전에는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내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 당연하죠. 그런 분석들은 뭐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 경제지에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도 별도로 떨어진 정책이 나올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비슷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실물 자산을 주로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세무사님 채널 가보니까 코인 투자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하시는구나 놀란 편이고, 이게 진짜 왜 오르고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나스닥이랑 커플링 돼 있으면은 나스닥을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불안한 코인 투자까지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에 해야 되는 투자는 없죠. 만약에 내가 위험이 정말 싫다면 네. 은행에 돈을 넣으면 되고, 은행 금리보다는 위험을 조금 감수해야지 한다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면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고 싶다 하면 코인을 하면 돼요. 결국은 모든 투자 대상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진리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테크랄지 재무관리나 이런 데에서는 진리인 게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수익이 낮은 데에서는 위험이 아주 낮고, 수익이 높은 데서는 위험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세대, 은행도 못 믿는 할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한 거죠. 그러면 돈을 어디다 놔요? 장판 밑에 다 놓습니다. 장판 밑에 놓은 돈은 정말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으면 그 돈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10년 후에도 그 돈은 이자가 10원도 안 붙겠죠. 근데 은행이 망할 위험을 감수하면 은행에 저금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코인은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냐? 비트코인 때문에 1000억 번 사람이 수백 명 있을 텐데 전 세계에. 그러면 그 이후 엄청 떨어졌잖아. 당연하죠. 고위험이니까 코인이 100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100분의 1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장 최근에도 한국인이 낀 코인이 99%가 하락을 한 거죠. 사실 부동산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경험을 했던지 공부를 했던지거든요. 가장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의 부동산 하락은 사실은 금융위기 때나 IMF 때랑 비교하면 사실 하락도 아닌 거란 말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이 미국 부동산이 붕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붕괴돼서 깡통빌라라는 얘기는 요즘에는 뭐 어떤 지역, 뭐 화곡동이나 뭐 강북의 이런 일부 지역에서 깡통빌라, 그것도 사기에 의한 깡통빌라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는 사기가 아니고요. 모든 빌라는 깡통빌라였고요. 모든 아파트도 깡통 아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80 받아서 빌라랑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빚만 남은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값과 빌라 값이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서는 전세 주는 사람들은 당연 전세금 안 주면 도망가죠. 모든 아파트와 모든 빌라가 깡통 빌라, 깡통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왜 합니까? 은행보다 조금 위험하지만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도 왜 합니까? 망할 수 있어요.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1억을 넣었던 게 빵원이 되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되는 종목 선정 안 하고 잘 선정하면 1억이 10억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코인을 했던 이유는 이런 투자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인 것도 있고, 사실 뭐 큰 돈을 벌려고 코인을 했던 건 아니에요. 재미로? 코인을 했던 계기는 재미는 아니에요. 저는 돈을 갖고 뭐 재미로 장난치진 않으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코스닥 시장이 막 생겼었는데요. 주변에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코스닥은 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을 번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40대, 50대였던 분들이 야, 코스닥 시장은 다 사기꾼들이야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게 코인 시장에서 벌어진 거죠. 저도 근데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때로 치면 저도 코인은 사기야 라고 말해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뭐 이제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서 뭐 200, 250 받아갖고 50만 원이나 뭘 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근데 코인은 10배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대.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500만 원 한번 벌어볼까?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벌어볼까? 그래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내 재테크 자산에서 10억 정도를 한번 코인을 해볼까? 코인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코스닥을 사기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코인 시장도 그렇게 치부받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컨텐츠 때문이었는데 그런가요? 왜냐면 저는 주식 매매한 거를 유튜브에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세 조정 혐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뭘 사고 팔고 한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그거는 어찌 보면 불법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 계좌를 깔 수는 없는데 코인은 그런 시세 조정 혐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코인만 했기 때문에 하루에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을 코인만 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매매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주면서 제 매매 기법들,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왜냐면 코인 차트 보는 거랑 주식 차트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차트의 장점은 코인 차트, 주식 차트, 부동산 차트 모든 투자 대상을 차트화 시키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게시판에서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저는 코인 할 때는 코인 게시판도 들어가 봤으니까 네. 코인 게시판에 막 코린이들이 나는 코인 공부하고 싶은데 백서 같은 거 읽으면 도움돼요?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럼 뭐가 도움돼요? 차트 공부하세요. 무슨 책 볼까요? 차트의 기술이요. 이런 대답이 되게 많았거든요. 차트의 기술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주식 투자자들도 보기 되게 힘들어하는 두꺼운 책이에요. 네. 거기 카페를 갔더니 차트의 기술 보세요 하더라고. 솔직히 그거 보기 힘들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이미 뭐 주식 차트는 도사니까 나도 코인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차트 보면서 라는 생각으로 코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삼박자 투자법이랑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차트를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도 어떻게 보면 한박자 투자로 하면 돼요. 뭐냐면 백서가 재무제표 같은 이 네. 코인이 어떤 코인이야. 네. 그리고 이제 차트가 주식 차트나 코인 차트 똑같은 거고 재료가 이제 그 코인을 뭐 누가 펌핑을 한다거나 뭐 어디서 뭐 올리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재료인 거죠. 네. 어디 시장 어디 코인 사이트에 또 뭐 등록이 된다 상장이 된다 이런 게 재료인 거죠. 원래 하는 주식 투자 한박자 투자법으로 코인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주식 투자자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시죠? 그분 책에 보면은 오르는 주식을 사는 방법은 이 주식을 사줄 다음 멍청이만 구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뭐 재무제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의 심리로 이걸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 투자의 본질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휴지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비싼 거야 너 사봐 이렇게 해서 다음 사람을 사주면 그게 또 시세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부동산 주식은 신성하고 코인은 뭐 천박한 것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2부에서도 강연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강연회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오프라인 강연회는 대부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뭐 그날이 뭐 공휴일이거나 하면 한 주 앞이나 한 주 뒤로 하고요. 오프라인 강연회이니까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저런 거죠.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싸이 흠뻑쇼 하는 시즌인데 싸이 노래를 네. 강남스타일 연예인 그죠. 뭐 챔피언 이런 것들을 그냥 귀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것과 네. 이제 흠뻑쇼 가서 보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직접 오면은 한 250분이 정말 그 토요일 날 와서 강의를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않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옆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극도 받는 거고 이런 대화나 강의도 온라인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또 실시간으로 하는 재미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내용은 주식 투자에 대한 기법들, 삼박자 투자법을 포함한 8가지 제가 좋아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들, 기법에 의한 예시 종목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성장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의 탑픽 종목들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청 링크는 댓글 하단에다가 제가 고정을 해 놓을게요. 오늘 출연해주신 대표님 너무 반가웠고요. 또 뵐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